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품화학, 자, 페이지 336쪽 수탁지방 식품위생지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전분의 가수분해 반응으로 얻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했죠. 보통 전분은 다당류에 해당하죠. 그래서 페이지 32쪽과 33쪽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보통 전분은 포도당, 글루코스, 그 다음에 메가당, 말토스, 말토올리고당을 자, 반응으로 얻을 수 있는 물질이죠. 과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락터스에서 과당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페이지 32쪽 한번 봅시다. 32쪽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전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보통 전분의 구조 31쪽과 이렇게 전분의 구조를 보시면은 전분의 구조 31쪽 보시면은 알파디 글루코스하고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된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의 중합체라고 나와 있죠. 복합체. 이렇게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분의 분해 효소가 나와 있고 가용성 전분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 이제 34쪽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 꼭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봅시다. 수분활성도죠. 수분활성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수분활성도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 2, 3쪽에 있습니다. 1번 식품에 존재하는 자유수와 결합수의 양을 더한 값이다.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식품의 수분활성도는 항상 1보다 크다 했는데 1보다 작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4번 식품 속의 수분 함량을 100분율로 표시한 건 아니죠. 그래서 뭐 0에서부터 1 사이인데 3번이죠. 일정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관한 내용은, 그러니까 2번의 답은 3번이고 2번은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이거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2, 3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나와 있죠. 수분활성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어떤 임의의 온도에 있어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그 온도에 있어서의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분활성도를 보시면 되고 4쪽에도 나와 있죠. 식품 중에 수분활성도 정의 이런 것들 반드시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수분활성도는 0에서 1 사이라는 것. 그래서 2번은 반드시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봅시다. 인지질이 유화제나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는 이유로 가장 좋은 것은 보통 유화제라는 건 뭡니까? 자, 친수성과 소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계면활성 역할을 해야 되고 세포막도 마찬가지로 친수성과 소수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수성은 극성을 띠고 소수성은 비극성을 띠는 부분이죠. 계면활성 역할을 해야 되니까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체크하시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80쪽에 있으니까 페이지 80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4번 문제 가봅시다. 이것도 중요하죠. 전분의 노화죠. 노화 현상, 베타화를 얘기하죠. 페이지 62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분의 노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2번 전분 입자 간의 수소 결합으로 결정성 구조를 가지기 쉽다. 맞죠? 그 다음 3번 소화효소의 침투가 어려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게 베타화, 노화 현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유화제를 사용하면 노화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맞죠? 자, 1번이죠.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을수록 노화가 잘 일어난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고 62쪽으로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62쪽에 보시면은 전분의 노화 현상 나와 있죠. 보통 노화의 정의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알파 전분을 실온에서 장시간 방치할 때 점차 굳어져서 수분이 증발돼 가지고 베타 전분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 4번 노화된 전분은 효소 작용을 받기 어려워서 소화가 어렵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 전분의 종류다. 그 다음에 63쪽을 보시면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의 유화제는 전분 분자의 회합에 의한 침전 방해로 노화가 억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4번도 체크합시다. 그 다음 5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겨자과 식물의 매운 냄새를 내는 향미 성분은 했는데 이소아밀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아세테이트 있죠. 배사과류죠. 보통 배사과류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리모넨이라고 나와있죠. 이건 오렌지에 있는 것이죠. 오렌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소티오시아네이트 해가지고 양배추, 이건 유황화합물이 있어요. 유황화합물이 포함된 것으로 양배추에서 좀 매운 냄새를 나는 향미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페이지 337쪽에 6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중 단순 다당류에 속하는 것은 했는데 단순 다당류로 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자, 셀룰로스죠.
그러면은 알진이나 한처이나 아라비아껌은 복합 다당류에 해당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페이지 17쪽을 보시겠습니다. 17쪽에도 우리가 나와 있는데, 자, 다당류 같은 경우 나와 있죠. 맨 밑에 보시면 2번 단순 다당류로서는 전분, 스타치, 그 다음에 글리코겐, 셀룰로즈, 이놀린이 단순 다당류에 해당하고, 복합 다당류는 뭐니까 두 종류 이상의 단당류로 결합된 결합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단순 다당류는 보통 동일한 종류, 한 종류로 존재하는 단당류의 결합체입니다, 여러분. 자, 복합 다당류는 팩틴, 헤미셀룰로스, 콘드로이틴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나머지 보시면 되는데, 황산염 검질류도 있다 해가지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다당류 쪽을 조금 더 보신다면은 우리가 다당류 부분이니까는, 자, 여기 31쪽하고 35쪽에 나와 있죠. 헤미셀룰로스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 팩틴 같은 경우 나와 있고, 천연 검질 이런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점질 다당류 있으니까 여기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중 교질 용액의 특성이 아닌 것은 했는데, 교질 용액 했을 때는 우리가 페이지 294쪽을 보시면 됩니다. 우선 2번 겔 형태의 대표적인 식품으로서는 물, 두부, 젤리 등이 있다. 맞습니다. 3번 분산메인 액체, 분산질인 기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거품이라고 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4번 우유, 버터, 마가린은 대표적인 유화식품, 유화제 식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1번 봅시다. 분산질이 고체이고 분산매가 액체인 교질 용액을 졸이라고 하죠. 졸.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페이지 294쪽에 있죠. 페이지 294쪽을 보시면 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분산매가 액체이고 분산질이 고체인 유동성을 갖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인체에서 칼슘의 주된 생리 기능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칼슘은 골격의 현상 맞죠? 그 신경 전달에도 관여합니다. 그리고 효소의 활성화에도 관여하죠, 여러분. 답은 4번이죠. 세포의 삼투압 조절은 칼륨이나 나트륨 이온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157쪽하고 159쪽의 표를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슘에 대한 거 무기질 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9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안토시아계, 8번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9번 다음 중 안토시아계 색소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있는데, 식품의 색에 대한 얘기죠. 자, 1번 꽃, 과일, 야채류의 배당체로 존재하는, 배당체는 뭡니까? 당과 다른 화합물이 존재하는 것이죠. 당과 다른 화합물이 같이 존재하는 것을 배당체라고 하고, 자, 2번 pH에 따라 색깔이 민감하게 변한다. 맞죠? 여러분,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4번 철이나 주석 등의 금속 이온들과 쉽게 반응해서 복합체를 형성한다. 맞죠, 여러분? 자, 3번 봅시다. 8개의 이소프렌 단위가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색소이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3번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55쪽하고 257쪽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255쪽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255쪽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음에 나와 있죠. 8개의 이소프렌 단위가 결합된 테르펜 구조이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57쪽을 보시면은 안토시아계 색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자, 3번에 2번이죠. pH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색소. 안토시아계 색소는 그렇습니다. 산성에서는 적색, 중성에서는 자색, 알카리성에서는 청색으로 변색된다. 이거 중요하죠. 별표를 치시고, 금속 이온은 철분과 결합했을 땐 청자색, 주석과 결합했을 때는 회색으로 변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 두십시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58쪽에 보시면은 배당체로도 존재한다고 했죠. 람노스와 같은 배당체. 자, 배당체가 뭐라고 했으니까 당과 다른 화합물이 결합된 것으로서 보통 식물에 함유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번도 체크하시고, 자, 10번 문제가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환원당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보통 단당류는 모두 환원당이죠, 여러분. 단당류는 환원당이고, 그 다음에 이당류로서는 보통 슈크로즈, 그 다음에 트레알로즈 해가지고 셀루비오스, 이것을 제외한 것을 환원당이라고 합니다. 슈크로즈와 트레알로즈, 셀루비오스를 제외한 환원당 해가지고, 단당류는 모두 환원당이고, 이당류는 슈크로즈와 트레알로즈, 그 다음에 셀루비오스를 제외한 것이 모두 환원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번의 답은 2번이죠. 이거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24쪽에 있으니까 반드시 참조하십시오, 여러분. 24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식품의 수분 함량뿐만 아니라 식품 주변의 온도와 습도도 고려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당 또는 소금을 첨가하여 자유수의 양을 줄이고 결합수의 양을 증가시킨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식품을 냉동하여 자유수를 동결시켜 수분 활성을 저하시킨다. 맞죠? 자, 3번 봅시다. 지방을 많이 함유한 식품의 경우 단분자층의 물 분자뿐만 아니라 다분자층의 물뿐만 아니라 단분자층의 물도 제거한다 했는데, 단분자층의 물도 제거하면 수분 활성도가 2.5 이하로 떨어지죠. 그때는 유지의 산패가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분자층의 물도 제거한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거 11번도 중요하죠. 체크하시고, 이거에 관한 내용은 페이지 6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6쪽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이 그래프하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 유지의 산화를 촉진하는 것은 수분 활성도가 2.5 이하에서입니다. 그리고 수분 활성도가 높을 때도 되지만 보통 수분 활성도가 3, 물 분자가 단분자층일 때는 유지하고 산소하고 접촉을 방해해서 오히려 유지의 산화를 억제시키죠,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지방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필수 지방산들은 보통 불파지방산에 해당한다, 속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불파지방산, 자, 필수 지방산이죠. 2번 그 다음에 동일한 탄소수의 불파지방산의 녹는 점은 포화지방산보다 낮다 했는데, 불파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존재하다 보니까는, 자, 우리가 시스형이죠. 보통 불포지방산은 시스형 불포지방산은 꺾인 구조로서 분자 간의 접촉 면적이 작아가지고 분자 간 인력이 작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우리가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진 선형 구조를 갖죠. 그래서 분자 간 접촉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 높아서 녹는 점도 높죠. 오히려 불포지방산은 녹는 점이 낮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팔미트산과 스테아르산은 포화지방산에 속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불포지방산에 비하여 포화지방산이 자동산화에 의한 산패가 더 일어나기 쉽다. 틀렸죠, 여러분? 오히려 불포화지방산이 더 산패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12번에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76쪽에 있으니까 페이지 76쪽을 반드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가봅시다, 여러분. 다음 중 식품과 그 속에 함유된 주요 단백질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보리는 호르데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두는 글리신이 맞고 옥수수는 제인 맞죠.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튜베린이라고 하죠. TUBERIN 해가지고 튜베린이고, 이 포메인 같은 경우는 고구마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133쪽과 126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자 1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6쪽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쭉 보시면 되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126쪽에 그 표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3쪽에 보시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에서 탄성, 유화, 수분, 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여서 여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134쪽에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대두 단백질이다.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3번의 답은 3번이죠, 여러분. 14번은 주로 마일라드 반응이라고 하죠. 마일라드 반응에 의한 거, 비효소적 갈변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 278쪽하고 280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발생되는 갈변은 했는데, 자 2번 봅시다. 설탕을 가열할 때 주로 당 성분이죠. 멜라드 반응은 단백질과 당이 복합체일 때입니다. 그러면은 갈변 현상 중에서 멜라드 반응은 단백질과 당이 복합체를 형성했을 때, 이거 보통 카라멜화 반응은 우리가 당에서만 주성분이 되죠. 당 성분일 때. 그래서 2번 설탕을 가열할 때 갈변 현상은 카라멜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깎은 감자의 갈변 현상은 효소적 갈변 현상이죠. 그래서 티로시네이스의 갈변 현상이고, 깎은 사과의 갈변 현상은 바로 폴리페놀레이스의 갈변 현상, 효소적 갈변 현상입니다. 3번과 4번은. 자 1번이죠. 된장의 갈변은 바로 메일라드 반응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자 14번도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효소적 갈변 현상과 비효소적 갈변 현상이 있으니까 페이지 278쪽과 28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15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단백질의 변성을 이용하여 제조한 식품이 아닌 것은 했는데, 여러분
글루코스 옥시다제 같은 경우는 첨가에 의한 건조란을 제조했는데 글루코스 옥시다제 같은 경우는 갈변 방지입니다. 그래서 통조림의 산소를 제거하는 것이죠. 갈변 방지로서 해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 가열에 의한 가용성 젤라틴 제조 맞죠? 그다음 레닌의 첨가에 의한 치제 파라카제인 되죠. 치즈의 제조 맞고 무기염류 첨가에 의한 두부의 제조도 맞습니다. 염석으로. 그래서 이 15번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페이지 132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봅시다. 포도당의 1번 탄소의 CHO 부분이 환원되었을 경우에 생성되는 화합물 하면 솔비톨이죠. 솔비톨 해가지고 이거는 아마 페이지 27쪽, 26쪽, 2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6, 27, 28쪽을 보시면은 포도당 1번 탄소의 자, 알데히드 부분이 환원되었을 경우 생성되는 화합물은 우리가 환원당 해가지고 솔비톨이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6번 같은 경우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339쪽을 보시겠습니다. 17번 문제 가봅시다. 단백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단순 단백질은 가수분에 의해서 아미노산만 생기는 단백질의 총칭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복합 단백질은 단순 단백질과 비단백질 성분 보통 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속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거죠. 이거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 125쪽, 126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유도 단백질은 4번 봅시다. 모든 단백질은 펩티드 결합이 존재한다. 맞죠? 3번을 보시면은 유도 단백질은 용해도에 따라 알부민, 글로불린이라고 하는데 알부민과 글로불린은 유도 단백질이 아니고 단순 단백질입니다. 요 17번 체크하시고 한번 참조합시다. 페이지 125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페이지 125쪽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보통 분류 방법 단순 단백질로 나와 있는데 가수분해할 경우 단순히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에는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되죠. 알부민, 글로불린, 글루테인, 그 다음에 프롤라민, 히스톤, 그 다음에 프로타민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페이지 126쪽을 보시면 단순 단백질의 종류도 나와 있죠. 그 다음 복합 단백질 나와 있죠, 여러분. 복합 단백질은 뭡니까? 단순 단백질과 단백질 이외의 물질이죠. 당질, 그 다음 지질, 그 다음에 인산, 색소, 무기질 같은 경우 금속이온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에서는 핵단백질, 당단백질, 인단백질, 지단백질, 색소단백질, 금속 단백질이 있습니다. 유도 단백질은 뭡니까? 천연 단백질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받은 단백질로 변화된 것이죠. 보통 1차 유도 단백질은 변성 단백질이고 2차 유도 단백질은 우리가 분해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중요하니까 페이지 125, 126, 127쪽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십시오. 중요하니까 참조하시고 18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중 인지질에 속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보통 인지질, 복합지질이죠. 보통 복합지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레스틴, 세파린, 그 다음에 스핑거, 미엘린 같은 경우 우리가 복합지질, 인지질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자, 2번 왁스죠. 왁스 같은 경우는 단순 지질이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79쪽하고 80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인지질에 속한 것 했을 때 스핑거, 미엘린, 레스틴, 세파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79쪽과 80쪽 반드시 참조하십시오, 여러분.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 19번 문제 봅시다. 민물 어류 비린내의 주된 성분은 나와 있죠. 피페리딘이요, 여러분. 피페리딘 4번입니다. 여기에 또 TMA 해가지고 트리메틸아민도 있죠, 여러분. 이거에 관련된 내용 19번 체크합시다, 여러분. 241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41쪽을 보시면은 자, 식품의 냄새, 향기 중에서 여기 나와 있죠. 민물고기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데 242쪽에도 나와 있죠. 242쪽의 표를 봅시다. 보통 어류의 비린내 하면 TMA, 그 다음에 암모니아, 피페리딘, 아미노벨라, 알데히드, 아미노벨라, ACD 해가지고 요것들이 보통 어류 비린내를 하고 신선한 해소 같은 경우 트림메틸 아민 옥사이드 해가지고 TMAO죠. 자, 이거 보십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시면은 자 20번 문제 가봅시다. 339쪽의 20번 문제는 고업용 화학물질의 멜라민은 식품 품질 검사 시 어떤 성분의 함량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는가. 보통 우리 분유에서 이런 멜라닌, 중국에서 일어났죠. 단백질 함량이죠, 여러분. 이거는 여기 없지만은 20쪽의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분유 쪽에서 자, 우유 이런 부분에서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악용됐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340쪽을 봅시다.
자, 페이지 340쪽을 보시면 여러분 트랜스 지방과 관련이 있는 지질의 화학적 변화는 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시스형에서 트랜스형으로 변하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페이지 78쪽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78쪽을 보시면은 보통 불포화 지방 자연계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 주로 시스형이 존재하죠. 이런 시스형 같은 경우는 꺾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꺾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첨가시 가열해 가지고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수소를 첨가하면 포화지방산이 되는데 이때 이제 수소가 첨가되지 않고 남은 것이 트랜스형이죠. 그래서 트랜스형 같은 경우는 보통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공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죠. 인공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선형 구조를 이루죠. 선형 구조를 이루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게 이제 유해 포화지방보다도 유해하다. 뭐 개념 정리할 때 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보통 거기 나와 있습니다. 78쪽에 3번을 보시면 수소 첨가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연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 포화시켜 마가린, 쇼트닝 등의 제품을 제조한다. 우리 불포화지방보다 포화지방이 우리 몸에 유해한데 왜 포화지방으로 만드느냐면은 이렇게 포화지방산을 만드는 이유는 자 유통기한 그러니까 액체 상태를 고체 상태로 만들어서 유통기한을 늘리고 저장과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중 시스형은 트랜스형으로 전환된다. 수소가 첨가되지 않은 것. 그래서 트랜스형은 녹는 점이 시스형보다 높아서 선형 구조가 되니까 분자 간 접촉 면적이 넓어서 높습니다. 그리고 인체에서 체내로 들어갔을 때도 보통 우리 몸에는 시스형 분해 효소는 존재하지만 트랜스형 분해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좀 축적이 되면서 우리 비만이나 여러 가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의 답은 무엇이냐 했을 때 지질의 이성질화다. 이성질체죠.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 보통 시스형과 트랜스형은 기하 이성질체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식품의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여러분 뭐 페이지 이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식품 중 설탕의 함량을 증가시킨다. 맞죠? 식품 중 소금의 함량을 증가시켜서 결합수 증가시키는 거 맞죠? 그래서 식품을 건조시킨다 맞는데 3번이죠. 식품 중 자유수의 함량을 증가시키면 오히려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이 아니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를 가보시면은 다음 중 전하당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했는데 이거는 페이지 30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하당 슈크로스를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하면 생성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 포도당과 가당의 동량 혼합물이다 해서 맞죠? 그래서 3번 페이지 한번 30쪽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0쪽에 가시면은 전하당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선 자 A에 나와 있는데 보통 뭐라고 했습니까? 설탕의 수용액을 묽은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했을 때 포도당과 가당이 1대1로 혼합된다. 그 다음에 우선성이 설탕이 가수분해 결과 자선성 변화 때문에 설탕이 가수분해 반응을 전하라고 한다. 그리고 생성된 포도당과 가당의 혼합물을 전하당.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물 분자의 비등점, 융점 등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분자량을 갖는 다른 화합물, 보통 우리 메테인이죠. CH4,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 그 다음에 H2S 황화수소죠. 과 비교하여 특이하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와 관련된 것은 물 분자는 다 분자 질량은 작지만은 분자 간 인력이 센 건 수소 결합 때문이죠. 극성이 분자 간 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이웃한 분자의 수소와 이웃한 분자의 산소 쪽과의 결합, 이걸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데 분자 간 인력이 세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당 알코올의 특성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페이지 219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당 알코올의 특성 1번 갈변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과일, 채소 등의 천연식품에 존재한다. 맞고 4번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 했는데 맞죠? 3번이죠. 설탕보다 단맛이 강하다가 아니라 약하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19쪽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 알코올 감미도는 설탕보다 낮다고 했죠. 보통 솔비톨이죠. 요거 중요합니다. 한번 체크하십시다.
솔비톨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의 환원체라는 거 알아두시고 비타민C의 합성 원료 보습제로 사용하고 자일리톨 여기 나와있죠. 충치 예방 보통 그 다음 리비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당, 알코올 이런 것들 좀 나왔을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이죠. 체크하시고 6번 봅시다. 단백질의 3차 구조의 공간 배열과 관련이 있는 결합이 아닌 것은 했는데 3차 구조의 공간 배열과 관련이 있는 결합은 수소 결합, 이온 결합, 황과 항의 결합, 소수성 결합이죠. 여러분 펩티드 결합은 단백질의 1차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유 결합으로서.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죠.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이건 페이지 129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129쪽을 참조하시면 되고 6번은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7번 문제죠. 다음 중 S, 황과 항의 결합, 황의 결합을 항 두 개 분자 결합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은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전부 1, 2, 4 같은 경우가 리신을 제외한 1, 2, 4 같은 경우 시스테인, 메티오닌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함항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함항 아미노산인데 2번 같은 2번의 시스테인은 SH 결합이죠. 마찬가지로 메티오닌도 황과 항의 결합이 아닙니다. 황 두 개의 결합은 우리가 보통 시스테인이죠. 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두 분자의 시스테인이 결합했을 때 수소가 빠져나가고 S와 S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페이지 118쪽 가봅시다. 페이지 118쪽하고 119쪽을 보시면 되는데 118쪽 119쪽 보시면 되는데 하나 아미노산 나와있죠. 그래서 시스테인, 메사이오닌 여기 나와있습니다. 118쪽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고 보통 시스테인 메사이오닌 같은 경우는 메티오닌 같은 경우는 함황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팩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보통 팩틴은 식품의 응고제, 안정제, 유화제로도 이용하죠. 여러분 이것은 페이지 36쪽과 37쪽을 보시면 되는데 2번 봅시다. 카르복식의 일부가 메틸 에스테르화 되어 있는 친수성 폴리갈락트론산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과체류가 연화되면 메틸 에스테르로부터 메톡실기가 탈리되고 저분자화된다. 이것도 맞죠? 4번 적당량의 당과 산이 존재할 때 궤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1번 틀렸죠? 헥소스, 펜토스, 우론산 등이 결합된 복합 다당류이다. 자 8번의 답은 1번 틀렸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36쪽을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36쪽과 37쪽에 있는데 여기서 봅시다. 자 36쪽에 팩틴에 대한 성분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팩틴의 종류가 돼 있고 자 1번 팩틴 물질의 특징에서 디귿에 나와 있죠. 기본 단위는 갈라트로닉 에이시드다. 그 다음에 미음의 유화제로도 사용한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리고 계화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산성에서 적당량의 설탕을 함유하면 계화가 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죠. 니은의 팩틴 같은 경우는 알파디 갈락트로닉 에이시드가 알파 1사 결합으로 연결되어 직세상 분자고 그 다음 3번의 팩틴의 계라를 봅시다. 36쪽에 맥톡 실기가 7% 이상일 땐 고메톡 실기 그 다음에 7% 이하일 때는 저맥톡 실기라고 합니다. 여기 체크해 두시고 보통 고메톡 실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요하죠. 당과 산을 첨가하면은 당 분자에 의해서 팩틴의 물 분자가 탈수되면서 분자 간의 가교결합을 형성해서 계화가 된다. 반고체 상태가 되는 것이죠. 37쪽도 봅시다. 여러분 여기도 나와있죠. 저맥톡실기 같은 경우는 저맥톡실 팩틴은 당과 산이 적어도 물질 내의 금속 양이온과 자 카르복실 이온 간의 이온 결합을 형성해서 망상 구조를 이루어서 계화. 그래서 자 반고체 상태가 된다.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자 보시면은 8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합 다당류 부분은 맞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헥소스, 펜토스, 우론산 등이 틀렸죠, 여러분. 자 그다음 9번을 봅시다. 가수분에 의한 산패치가 가장 심한 것은 했을 때 우지, 돈지, 대두 있지만은 보통 버터죠, 버터. 그래가지고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통 이게 이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에다 버터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이 좀 함유되어 있죠, 여러분. 우지나 돈지, 대두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통 산패치가 심한 것은 했을 때 버터로 보죠. 그 다음에 10번에는 버터 같은 경우는 뭐 단백질 성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이고 우지나 돈지,
여기서는 우지돈지는 순수한 뭐 지질 성분으로 돼 있고 그렇지만은 대두의 성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고 10번 문제 봅시다. 변성 전분 중 물에 잘 녹고 그 용액을 건조하면 투명한 필름을 형성하여 가공식품의 피막제, 접착제, 설탕, 결정 억제제 등으로 이용되는 것은 했는데 호종하죠. 보통 덱스트린 전분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64쪽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 호종화 현상 나와 있죠. 보통 물을 가하지 않고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게 되면 가용성 전분을 거쳐서 호정이 되는 현상이라고 나왔죠. 이거의 특징은 물의 용해가 잘 되고 점성이 약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호화는 물리적 변화고 호정화는 화학적 변화라고 볼 수 있으니까 64쪽에 있는 1번의 호정화 현상 반드시 체크합시다. 중요하죠? 자, 체크하시고 10번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342쪽을 보겠습니다. 11번 시판되고 있는 식용유를 식용 부적합으로 판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건 높은 상가 보통 이제 우리가 식용유 적합은 상가가 1 정도죠.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카본일가 이거는 3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유지에 3패가 진행되고 있다 해서 가와 라죠. 그래서 높은 요오드가나 비누학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하고 다는 이거와 관련된 이거 11번 체크하시고 중요하니까 페이지 84쪽하고 8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84쪽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보통 검학가 해가지고 비누학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유지는 산알칼리 과열증기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되는데 이 중 알칼리에 의한 분해를 비누학가라고 한다. 비누학가, 검학가 정의도 알아두십시다. 유지 1g을 비누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미리그램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가, 요오드가가 있는데 요오드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유지 100g에 첨가되는 요오드의 그램수로서 요오드가는 불포화도를 측정하는 척도다.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밑줄 치시고 84쪽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유지 중에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요오드가가 증가한다. 곧 3패가 증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자, 페이지 85쪽을 보시면 요오드가에 대한 다른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요오드가 300, 130 이상일 때, 그 다음 100과 130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쪽에 5번에 상가가 나와 있죠. 상가의 정의가 유지 1g 중에 존재하는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미리그램수 해가지고 보통 식용유지의 상가는 1.0 이하. 그 다음에 유지의 품질이나 사용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중요하니까 체크합시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은 11번의 답은 4번 가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12번 갑시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도 페이지 85쪽과 86쪽에 나와 있으니까 아까 방금 했던 거 중요하니까 이거 체크하시고 12번도 중요하죠.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4번 요오드가 130 이상인 건성유가 요오드 100 이하의 불건유에 비해서 3패가 쉽게 일어난다. 중요하죠. 4번이고 1번 같은 경우는 유지의 자동산화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하면 지질에 비해 포화지방산을 많이 하면 지질에서 쉽게 발생한다. 틀렸죠?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유지의 3패 정도는 상가나 과산화물가를 측정하여 주로 평가하며 이들의 값은 유지 3패 과정 동안 계속 증가한다. 틀렸죠? 마지막에 틀렸죠? 이들의 값 중에서 가산화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3패 과정 동안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다가 나중에 감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낮아지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하면 식물성 유지는 유지 중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물질에 의해 유도기간이 연장되어 3패가 일어나지 않는다. 틀렸죠. 3패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85쪽과 86쪽을 반드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의 3패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동산화에 의한 3패까지 나와 있으니까 86, 87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12번도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식품의 갈변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갈변 현상이죠. 이건 페이지 280쪽, 281쪽을 보시면 됩니다. 수분 활성도 0.25 이하에서는 마일라드 반응이 억제된다 했는데 맞죠? 마일라드 반응 같은 경우 수분이 건조 식품에서는 마일라드 반응이 억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비타민C의 산화생성물은 레몬이나 자몽 등의 농축가즙의 갈변 원인이 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이산화황은 폴리페놀 산화효소에 의해 갈변을 억제할 수 있다. 맞죠? 3번이죠. pH를 높이면 캐라메라 반응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촉진이 되죠, 여러분. 이거에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0쪽을 보시면은 279쪽과
280쪽인데 보통 마일라드 반응이다 했을 때 효소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캐러메라 281쪽에도 나와 있죠. 캐러메라 반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H가 최적 pH는 6.5에서 8.1로서 pH가 높을수록 캐러메라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마일라드 반응 같은 경우도 나와 있죠. 저온 마일라드 반응의 방지법은 저온을 유지하고 pH를 낮추고 수분 함량 조절한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80쪽에 보시면 마일라드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3번 문제도 체크를 하시고 1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죠. 이건 페이지 255쪽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다수의 공액 이중결합이요. 공액 이중결합은 뭡니까? 자, 탄소 사이의 이중과 단일이 교대로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중결합을 가진 것이 우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황색, 적색, 오렌지색의 색소이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산이나 알칼리에 비교적 안정하고 토마토에 들어있다. 맞습니다. 2번이죠. 일광건조에 의해 변색되지 않는다. 빛에 약하죠, 여러분.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14번에 해당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페이지 255쪽을 보시면 참조합시다. 한번 페이지 255쪽을 보시면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은 뭐 카로틴과 크산토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기억의 이성질처럼 나와 있죠. 가열산 빛에 의해 시스형으로 전환되기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식품 중에 카로티노이드 색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특징 특히 이제 255쪽에 있는 특징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여기 중요하니까는 반드시 알아둡시다. 산알칼리에는 안정하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불포화도가 높아서 자동산화, 가열산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열산 빛에 의해서 약하다.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페이지 343쪽 봅시다. 15번 문제죠. 참기름에 주로 들어있는 천연항산화 물질은 세시몰이죠. 보통 세시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시폴 같은 경우는 모카씨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페이지 89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16번 봅시다. 맛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요거 체크합시다. 중요하죠. 이건 페이지 216쪽을 보시면 되는데 김치의 짠맛은 신맛에 의해서 상쇄된다죠, 여러분. 증가한다가 아니라 맛의 상실로서 상쇄된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신맛은 해리된 수소이온의 맛으로 신맛의 강도는 pH와 비례한다 나와 있는데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지 222쪽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pH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2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갑시다. 16번에 3번 봅시다. 단맛 성분의 소량의 짠맛을 가하면 단맛이 증가하고 짠맛 성분의 소량이 신맛을 가하면 짠맛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죠. 이거 바꾸시고 감소한다가 틀렸습니다. 증가한다고. 이건 맛의 대비에 대한 현상이죠. 맛의 대비입니다, 여러분. 4번 봅시다. 신맛이 강한 레몬즙은 그대로 먹기 어려우나 설탕을 가하면 당 성분을 첨가하면 신맛이 감소되고 부드러워진다. 맛의 억제 현상이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체크하시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16쪽하고 자, 16번의 2번 같은 경우는 페이지 222쪽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페이지 216쪽 맛의 대비, 맛의 억제, 맛의 상실 중요하죠. 자,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17번 문제 봅시다. 다음 향신료의 매운맛 성분 중 효소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고른 것은 했는데 여러분 캡사이신 같은 경우는 고추 성분이죠. 고추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죠. 알리신, 보통 알린, 마늘에 있는 성분인데 알린이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이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내용 중요하니까 페이지 224쪽을 보시면 됩니다. 참조하시면 되는데 나가 맞고 그 다음에 알릴 이소 시아네이트 겨자 성분이죠. 요 나하고 다가 맞습니다, 여러분. 차비신 같은 경우는 보통 후추에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에 맞는 답은 나하고 다 3번이 되겠는데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페이지 224쪽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24쪽을 보시면은 여러분 매운맛 성분 나와 있죠. 보통 마늘에 대한 것들 알리닌이 알리신으로 되는 거 효소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뭐 겨자는 시그리닌이 미로시나제에 의해서 알릴 이소시아네이트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반드시 참조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물성 측정기 텍스트로미터를 사용하여 식품의 물성을 측정한 곡선이다. 곡선의 값을 물성으로 표현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뭐 A1은 첫 번째 피크의 면적, A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건 페이지 297쪽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번 A1에 대한 A2의 B는 응거성, 보통 응집성이라고 하죠. 응거성이란 말은 안 하고 응집성. 2번은 맞다고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부착성했는데 말 그대로 이게 견고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같은 경우는 견고성, 응집성 곱하기 100이 점착성. 점착성이 뭡니까? 반고체 식품을 삼킬 수 있을 정도까지 씹는 데 필요한 힘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텍스트로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렀다가 뭐 나오는 거에서 297쪽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점착성이란 건 반고체 식품을 삼킬 수 있을 정도까지 씹는 데 필요한 힘을 얘기하는 거고, 응집성은 뭡니까? 식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내부적 결합, 내부에 응집하는 힘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견고성 여기에 틀렸는데 페이지 29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97쪽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보통 경도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응집성은 면적 1에 대한 면적 2에 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응집성은 면적 3가 자 부착성으로 봐야 되죠. 응집성이 아니라 부착성으로 봅시다. 응집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게 틀렸고, 그 다음에 검성, 이걸 점착성이라고 하죠. 견고성 곱하기 응집성. 그래서 견고성이란 건 식품 형태를 변형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씹힘성이라는 게 바로 고체 식품을 삼킬 수 있는 상태까지 씹는 데 필요한 힘이죠. 자,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고 19번 봅시다. 전분의 호화, 알파가죠.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은 했는데 2번 겔 상태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점성의 감소, 덱스트린 분해가 아니죠. 동심원윤의 소실이죠.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자 60쪽을 보시면 되죠. 60쪽과 63쪽을 보시면 되는데 페이지 자 여기 60쪽 보시면 전분의 호화 현상 나와 있죠. 보통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마이셀 구조가 파괴되어 투명한 콜로이드 상태가 되는 물리적 변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 중요하니까 팽윤, 겔 상태 중요하고, 그 다음에 63쪽을 보시면은 3번에 나와 있죠. 밑에 호화가 일어나면은 오히려 규칙적인 분자 배열이 없어지고 희미한 V형 X선 간섭도고, 오히려 노화가 되면은 X선 간섭도는 항상 B형을 가리킨다는 거, B형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반드시 참조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답은 1번이죠. 동심원윤의 소실이 이게 저기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에 나와 있죠. 동심원윤 이런 것들이 소실된다. 그래서 보시고 20번 문제 가봅시다. 식품의 점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내는데, 자 이거는 관련된 내용은 296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1번 점성은 유체의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을 말한다. 맞죠? 3번 용액의 점성은 용질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변화된다. 맞습니다. 4번 점성은 압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맞죠? 2번이죠. 점성은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온도가 상승할수록 점성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답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할수록 점성은 감소한다. 자 유동성이죠. 그런 부분은 감소한다. 이렇게 상승할수록 점성은 유동성이 아니라 그 유동성을 방해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유동성을 방해하는 성질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점성은 감소하고, 오히려 온도가 낮을 때는 그 유동성을 방해하는 성질이 커집니다, 여러분. 자, 시간상 오늘 이렇게 해서 페이지 340쪽까지 마치고, 저 36강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 37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